자, 지금부터 낙뢰 실험 설비가 갖춰진 고전압 실험실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위와 반대되는 흙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바닥에 흙을 준비해두고 그 위에 마네킹 2개를 약 2m의 거리를 둔 채 세워놓습니다. 마네킹은 실제 사람처럼 전기가 잘 통하도록 보존 테이프를 붙여놓은 상태로 한쪽의 마네킹은 직접 인공 낙뢰를 맞게 되며 다른 마네킹에는 낙뢰 전류에 감전되었을 때 경광등이 울리도록 설치했습니다. 자, 이제 낙뢰를 발생시켜 봅니다. 오, 내리꽂아. 오. 첫 번째 마네킹으로 떨어지는 옆에 낙뢰. 마네킹 안 울려요. 하지만 두 번째 마네킹의 안 경광등은 울려. 잠잠하기만 합니다. 즉, 첫 번째 마네킹을 통과한 낙뢰 전류가 흙 속으로 흡수된 것. 자, 그렇다면 이번엔 작년 북한산에서 일어난 사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흙 대신 바위 역할을 할 대리석을 깔고 그 위에 빗물을 가정해 물을 뿌린 후 실험해 보겠습니다. 와, 왔어. 울린다. 이번에도 역시 첫 번째 마네킹을 향해 뻗어나간 낙뢰. 우와. 그런데 놀랍게도 낙뢰가 떨어짐과 동시에 두 번째 마네킹의 경광등이 울립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마네킹을 통과한 낙뢰가 대리석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리석 표면에 물을 통해 전류가 흘러간 것. 그런데 만약 물기가 없는 마른 대리석이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물기를 말끔히 제거한 후 실험. 마른 돌에서도? 설마? 우와. 바로 울려. 발사된 낙뢰는 여지없이 첫 번째 마네킹으로 향합니다. 자,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야. 보시다시피 감전된 두 번째 마네킹의 경광등이 정신없이 울리는데, 즉 낙뢰의 전류는 바위 자체의 표면을 타고도 사방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야, 물이 없어도 되네요. 일반적으로 낙뢰가 땅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바로 땅 속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위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바위 주변으로 흘러 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낙뢰 전류에 의해서 감전되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위가 있는 산이라면 어디서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대부분의 산 정상이 안반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산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귀를 동반한 천둥번개가 칠 때는 감전의 위험이 큰 바위보다는 흙길 위로 내려서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흙이 자, 있는 길 곳으로 위로 내려선 가야겠어요. 당시 이젠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그렇지. 몸에 착용한 금속 제품은 낙뢰 시 위험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체내로 흐르는 낙뢰 전류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차고 있는 것이 좋으며 그냥 하고 있어야겠군요. 무엇보다 낙뢰는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환경보다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급선무인데요. 이수근 씨가 유리한데요? 그 성질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키 차이가 나는 두 마네킹. 무난한 차림으로 서 있는 큰 마네킹과 상반되게 키 작은 마네킹에는 금 목걸이, 금 팔찌를 채워놓고 손엔 휴대전화까지 들려놓은 상태. 자, 이제 두 마네킹의 정 가운데에 있는 이 피레침에서 낙뢰가 발사될 텐데 과연 낙뢰는 둘 중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이수근과 최홍만. 쓸데없이 큰 게 안 좋은 거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키가 큰 마네킹으로 정확히 내리꽂히는 낙뢰. 목걸이 팔찌 다 해도 그러네요. 몇 번을 반복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금속물이나 휴대전화는 낙뢰를 맞는 확률과는 거의 무관하며 중요한 것은 바로 키가 큰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 갑자기 등산가지 말아야겠어요. 따라서 야외에서 낙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낙뢰가 잘 떨어지는 언덕이나 높은 곳은 피하고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덩그러니 있는 건 역시 위험하므로 웅덩이처럼 주변보다 낮은 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 숨는 건 무조건 안전할까요? 강한 낙뢰가 나무에 떨어지면 나무로 흡수되는 부합전류 중 일부인 간접전류가 반경 2m까지 흐를 수 있으므로 낙뢰를 막기 쉬운 큰 나무들을 피해 키 작은 나무 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또한 산이 아닌 평지라면 건물 안으로 재빨리 피신해 창문을 닫고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아두고 기둥, 벽, 난간, 안테나에서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차 안의 경우라면 밖으로 나오지 말고 낙뢰가 멈출 때까지 그대로 계십시오. 자동차에 낙뢰가 떨어지더라도 금속 재질인 자동차의 표면을 통해 전류가 흐르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차 내부는 안전하기 때문 와, 차가 안전하군요. 한 엔진을 끈 상태로 페달과 핸들에서 손과 다리를 떼고 팔짱을 낀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가벼운 낙뢰를 맞았을 때는 일시적으로 심장이 멈춰설 수도 있기 때문에 쓰러진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면 목숨을 건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위기 탈출 넘버원 생존 넘버 7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다. 우리나라는 매년 5명 정도, 세계적으로는 한 해 2, 3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낙뢰 사고. 특히 요즘같이 습도가 높고 지표가 가열돼 있어 번개를 만드는 구름이 많이 생겨나는 7, 8월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가중되고 등산, 골프, 낚시 등의 레저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낙뢰 사고의 위험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 내용만 확실히 기억한다면 여러분 낙뢰로부터 거뜬히 살아날 수 있으니 생존 넘버 7 핵심 생존 포인트 이것만은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낙뢰가 치는 날엔 절대 바위 위에 있으면 안 되며 주변에서 가장 낮은 지대를 찾아 웅크려 앉으면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 1!